결혼한 지 6개월 된 30대 초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. 곧 제 신랑의 생일이에요. 제가 신랑한테 생일날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었어요. 자기가 해준 음식은 다 먹을게. 라고 대답을 하더군요. 그래서 결혼하고 첫 생일이다 보니 미역국 아주 맛있게 끓여줄게 라고 제가 말했더니 신랑 하는 말이 그 전에 방순이네 집에 들러서 미역국 좀 얻어먹고 올게.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전 순간 뭐? 누구? 방순이네 집? 왜? 자기가 왜 그 집에서 미역국을 얻어먹어? 그것도 유부녀 집에서? 방금 말한 신랑 여사친은 서로 대학 동창이고 친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. 결혼 전부터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존재 정도는 알고 있었고 연애할 당시에는 제 앞에서 그 여사친과 연락하는 모습은 거의 본 적 없습니다. 또 모르죠. 제가 없을 때 연락하고 지냈을지. 그 여사친은 심지어 유부녀입니다. 저희보다 결혼은 더 빨리 했고 아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키도 크고 상당한 미인형이었고요. 대학교 때 꽤 인기 많을 타입처럼 보였습니다. 헌데 신랑이 대뜸 그 집 가서 미역국을 얻어먹고 온다는데 어느 여자가 어이가 없어 하지 않겠나요? 진정하고 다시 물었죠.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면 좋은 소리 안 나갈 거라고. 그랬더니 저와 결혼 전부터 그 여사친과 약속을 한 게 있답니다. 술자리에서 생일 이야기 나오다가 서로 생일 당일날 미역국을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 하면서 언젠가 우리끼리 각자 서로에게 생일날 미역국 끓여주자고. 그게 지금이랍니다. 그전엔 뭐하고. 게다가 둘 다 기혼자들 입장인데 제가 말했어요. 지금 이 상황에 그 약속을 이행한다는 게 말이 되냐? 자기가 지금 솔로냐고.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야. 그 여자도 유부녀고. 그냥 개소리야. 생각이 안 되냐? 말 함부로 하지 말어. 랍니다. 와,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라고. 그 여사친 남편은 며칠 출장 가서 마침 신랑 생일인 거 알고 미역국 먹으러 오라 했고 제가 오해할 수 있으니 잘 설명하고 오라 했답니다. 그 여자도 미친 거죠. 헌데 제가 더 미치겠네요. 뭘 설명을 하라 했을까요? 신랑 말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거고 그냥 가서 미역국만 먹고 바로 올 거야. 네가 이상하게 오해하는 거야.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없으니까 오버하지 말어. 사상이 불순하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야. 랍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여사친 신랑은 이 사실을 알고 있냐 물었더니 아마 방순이가 잘 설명했을 거야. 나보다 더 쿨한 남자라고 들어서 아마 허락했을 거야. 랍니다. 어휴, 전 그냥 그 순간 영화 베테랑의 유아인으로 빙의된 줄 알았어요.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한 5분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. 제가 말하길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? 남들한테 물어보자. 그게 상식적인 행동인지 아닌지. 내가 싫다는데도 그 집에 가는 순간 끝인 줄 알라고 엄포했죠. 신랑은 너 만나기 전부터 약속한 거야. 미역국만 먹고 오겠다는데 왜 이리 말이 안 통하냐? 제가 일단 네이트판에 올려보겠다고 제 3자 이야기 들어보자니까 거긴 다 여자들이라 네 편만 들걸? 그래도 올려봐.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. 분명한 건 이걸 같이 볼 겁니다. 누구 편이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지적과 질책 부탁드립니다. 제가 오버하고 유난 떤 거면 신랑한테 사과하겠지만 신랑이 틀린 거라면 글쎄요. 지금도 너무 답답하고 실망한 상태라 같이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신랑은 이런 걸로 이혼 이야기가 나오냐고 어처구니 없어 하겠지만 댓글입니다. 남자야 보고 있냐? 네가 내 처남이나 동생이었다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쳐맞았다. 이혼해. 이러다가 전 여친 나타나서 우리 10년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잖아 하면 만날 놈일세. 그리고 그 유부녀도 정신 나간 거 아님? 그 유부녀 남편이 모른다 무조건. 정 돌아가고 싶으면 그 남편 연락처 달라 그래요. 둘이 펄쩍 뛰면 100% 남편한테 얘기했다는 것도 뻥이고 찔리는 게 있으니 펄쩍 뛰는 거죠. 그럼 펄쩍 뛸 때 한번 걷어차서 님 집 밖으로 내몰면 돼요. 뭐하러 사노? 저런 정신 나간 거랑. 아마 마누라가 그런다면 눈 뒤집힐걸? 물론 지금이야 네가 그런다 해도 난 널 믿어 라며 개소리 하겠지만 이게 뭔 개불 뜯어먹는 소리야.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유부녀 집 가서 생일상을 심지어 자기 부인상보다 먼저 받고 와. 지 와이프가 첩이야? 제정신이 아니네. 생일날 미역으로 맞고 싶은가 보네. 같이 가자고 해요. 같이 가서 얻어먹자고.
그 남편 없을 때라 좋다고 약속 잡은 것 같은데 기왕 약속된 거 님도 미역국 끓일 거 없이 같이 가서 잘 얻어먹고 오면 되겠네요. 근데 그 둘은 확실히 제정신은 아니네요. 간단한 거 아닙니까? 남편분께서 출장 가셨을 때 남사친이나 동창남자 불러서 밥 해줄 거라고 해보세요. 가당키나 한지. 하필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맵니까? 남편분, 온당치 못한 처사는 그만두세요. 아버지 생일에 엄마가 차려주는 생일상 안 받고 웬 아줌마가 차려주는 생일상 받으러 간다 해도 이해하실 겁니까? 아무리 약속이라지만 그 약속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이라면 친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없던 일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. 오해할 수도 있으니 잘 설명하고 오라고요? 오해할 수도 있는 일인 걸 알면서도 불사하는 이유는 뭐죠? 서로 가족도 없고 여친도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 생일 혼자 보내며 서글프니 서로 미역국 끓여주자 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각자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데 무슨 짓이죠? 그럼 그 유부녀 생일에는 쓰니 남편이 미역국 끓여주나요? 쓰니 출장 보내고 쓰니 집에서? 남편하고 의논할 것도 없어요. 그냥 쓰니가 그 유부녀에게 전화해서 내 남편 미역국은 내가 끓이니 집으로 외간 남자 불러들이지 말라고 하세요. 혹시 그 둘이 친구 아니고 전 여친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리고 아무리 친구끼리 그런 약속을 했다 그래 부인이 있으면 너 부인이랑 같이 와라 그러지. 어느 정상이니 누가 너만 와라 그래요? 추가 글입니다. 이틀이나 지났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셨네요. 글을 쓰고 난 뒤에 거의 24시간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. 속이 터질 것 같아서요. 어제 월차까지 쓰고 그냥 병구처럼 베란다 밖을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오늘이 신랑놈 생일인데 참 생일날 큰일 치르게 생겼네요. 댓글은 신랑 퇴근 후에 아까 같이 읽어봤습니다. 역시나가 역시나인 것 같아요. 댓글들 보더니 너처럼 너무 오바스런 여자분들이 많은 것 같네. 내가 가서 어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만나기 전부터 지켜야 할 첫 번째 약속이었고 지금이 그때이고 점심에 잠깐 가서 먹고 저녁에 자기랑 밥 먹고 미역국도 먹으려고 하는 건데 내가 바람을 피니 어쨌냐? 라더군요. 그 순간 전 너무 속이 터질 것 같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한없이 흐르더라고요. 그냥 욕밖에 안 나왔습니다. 야 이 정신 나간 놈아.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냐? 우리가 연인 사이도 아니고 평생 같이 살 법적인 부부야. 그게 가당키나 하냐? 소리 질렀더니 그니까 내가 가서 무슨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유난이냐고. 그래서 제가 댓글 말씀처럼 네가 그렇게 당당하면 그 여자 전화번호 줘봐. 제정신으로 미역국 먹으러 오라고 한 건지 내가 직접 물어볼게. 라니까 신랑 반응에 더더더 기가 막히더군요. 펄쩍 뛰더라고요. 너 미쳤구나. 이렇게까지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불편하게 만들려고 해? 닌 당당하다며? 지금 하는 꼬라지가 아주 대놓고 나 바람필란다 이해해라 식인데 그리 당당하면 그 여자가 뭐가 불편해하겠냐? 신랑은 한숨만 쉬고 그렇게 5분 동안 말없이 있다가 제가 진정하고 꼭 가서 미역국 먹어야겠냐고 꼭 그래야겠냐고 내 마음은 생각도 안 하냐니까 본인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약속 중에 하나랍니다. 와, 대놓고 욕은 못했네요. 욕을 시원하게 하고 싶지만 신랑은 평생 욕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위아래 형제도 없는 외아들로 크다 보니 집에서 오냐오냐 수준을 뛰어넘은 것 같더라고요.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? 연애할 땐 외아들 티도 없었고 성격상 큰 트러블도 없었습니다. 신랑 자체가 굉장히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버리는 사람이라서 주변 사람들과도 마찰이 없었죠. 하지만 달리 말하면 완전체 같네요. 제가 그래서 너 완전체에다가 공감 능력 심하게 떨어지는 애 같다니까. 그런 식으로 사람 나쁘게 평가하지 말어. 나도 정상이고 방순이도 정상이고 너도 정상인데 너가 조금 예민한 것 같아. 아,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지더군요. 전 더 이상 말하기 싫다 했고 신랑놈은 잠이 오는지 자러 가버렸고 저는 또 잠 못 자고 날을 새서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. 신랑놈도 일어났길래 일단 나는 이 글을 쓸 테니 그 밑에다가 네 하고 싶은 말 적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습니다. 그 후엔 당분간 니랑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. 이 글을 씀과 동시에 전 내일 친정으로 갈 겁니다. 확실한 결과 나오기 전까진 친정과 시댁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겁니다. 시댁에서는 왠지 팔이 안으로 굽을 것 같기는 해요. 평생을 내 품에 오냐오냐 키운 자식인데 내 아들이 그럴 일 없다 하거나 그건 네가 이해해라 라고 하실 분들이거든요.
일단 전 여기까지 적을 테니 신랑 보고 지 입장 적으라 할 테니 전 빠지겠습니다. 이 다음에 글을 쓸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아마 갈라서고 난 뒤에 후기 정도는 올릴 수도 있겠네요. 신랑 입장. 안녕하세요. 전 이 글을 쓴 와이프의 신랑 되는 사람이에요. 아침에 이 날린 거 보니 와이프는 잠을 못 잔 것 같네요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 주셨네요. 제 행동이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인가요? 다들 저한테 나무라 하시지만 전 이해가 안 가요. 제가 바람을 피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, 성별만 여자고 남자로 치면 그냥 알친구 같은 사이인 친구 집에 간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 그냥 너무너무 친한 친구 집에 밥 한 끼 먹으러 놀러 가는 것뿐입니다. 약속은 점심이었고 와이프랑은 저녁 먹기로 한 거고요. 여사친도 본인 남편한테 오늘 친한 친구 초대해서 밥 먹기로 했다고 연락했다고 했어요. 그럼 문제될 것도 없는데 우리 와이프가 철이 나오니 답답하네요. 결혼 전과 후의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한다는 건 저도 알아요.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거든요. 정말 제가 살면서 그 여사친은 가장 친하고 제일 가까운 친구이고 와이프 만나기 전부터 많은 의지가 되었던 친구이기도 하고요. 사실 미역국이 그까짓 게 뭐라고 팍팍 우기면서까지 제가 거길 가겠다고 하겠나요? 여러분은 너무 미역국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은데 와이프 만나기 전부터 한 약속이고 댓글분들처럼 부부 동반으로 먹을 거라고도 생각했지만 어차피 여사친 남편은 장기간 출장을 갔다길래 나중에 그분 계실 때 식사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혼자 다녀오겠다고 한 것뿐이에요. 그냥 친구 집이요, 친구 집. 너무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냥 밥만 먹고 오겠다는 것이고 무슨 짓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설마 이게 바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어처구니가 없네요. 댓글분들 대부분 사상이 불순하신 것 같아요. 저는 말이죠. 그 여사친하고 무인도에 단둘이 있더라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 자부할 정도로 완전 성별 상관없이 친한 사이입니다. 상상이나 가시나요? 그래도 반박하신다면 진짜 님들께서 생각 자체가 불순한 거예요. 와이프는 이런 걸로 자꾸 이혼할 것처럼 말을 하지만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. 제가 이혼할 정도로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고요. 아, 이혼 소송? 소송 걸 만한 사유가 뭔가요? 없잖아요. 전 제 와이프를 사랑해요. 이혼할 생각도 없고 제 와이프 설득해서 잘 살 겁니다. 몇몇 분들이 그 여사친을 네가 좋아하니 뭔가 썸이 있었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적 없었거든요. 이보세요. 님들이 먼저 넘겨짚잖아요. 아우, 목소리가 재수없다. 지금 바로 위에 와이프 입장에서 쓴 글 보니 전 저대로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. 저렇게까지 힘들어 해야 하나? 좋게 생각하면 될 것을. 안타깝네요. 그리고 댓글분들 중에 와이프도 친한 남사친이 있으면 저 없을 때 집에 초대해서 오붓하게 식사하고 그러라던데 전 상관없어요. 와이프도 그 사람과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라면 집에서 단둘이 밥을 먹는 것쯤이야 괜찮죠. 아우, 재수없다 목소리. 저 생각보다 쿨한 남자예요. 몰래 둘이서 술을 먹는 건 좀 그렇고요. 다음에 그 여사친 부부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와이프에 대한 걸 오해를 풀고 싶어요. 여러분, 좀 긍정적이게 살아요. 댓글을 봐도 다 부정적의 사상불순 같아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댓글입니다. 자작이야. 저 정도로 병구가 있을 리 없잖아. 남자 입장이라고 써놓은 게 애를 너무 전우화처럼 보이게 써놨어. 어떤 병구가 저런 걸 쓰냐? 그렇게 쿨하다는 놈이 마누라가 가지 말라니까 싫다고 빽 질질 끄는 게 완전 찐득찐득하네. 쿨한 놈이면 그래 안 갈게 해야 쿨한 거 아니냐? 쿨한 척 오졌네. 이봐요 신랑분. 우리 신랑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. 마누라가 싫어하면 바로 그게 바람이래요. 그 여사친분과 뭔 일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와이프분이 싫어하시잖아요. 아, 너무 웃다가 할 말을 못했는데 남편 놈은 봐라. 와이프가 싫다는데 하는 것 자체가 와이프보다 여사친이 우선이라는 건데 이건 선약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와이프보다 여사친의 존재가 크다는 게 이혼 사유인 거야. 세상 어떤 년이 남편 이성 친구 아래에서 결혼생활 유지하냐? 와이프 사랑하면 와이프 의견을 존중해서 여사친한테 미안한데 와이프가 싫어한다 한마디 좀 해라. 나도 남사친 진짜 많은데 난 그놈들 여친이나 와이프가 신경 쓸 만한 거 절대 안 한다. 그것들 와이프들이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 나는 바로 접고 들어가. 그게 난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?
그 여사친은 대체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여자길래 결혼까지 해서 남사친 생일을 그렇게 절절하게 챙기니? 그렇게 둘이 애달픈 사이면 둘이 결혼을 해. 왜 애먼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병구를 만들어? 남편분 완전체기가 심하시기도 하지만 아예 지금 문제의 요점 파악 자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, 아님 못 알아듣는 척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있게 정확히 짚어드릴게요. 친구네 집에 미역국을 먹으러 가는 게 서운한 게 아닙니다. 그 친구랑 바람을 필까봐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안해서가 아닙니다.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을 점심이든 저녁이든 아내가 아닌, 그것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인 사람이 친구가 1순위인 게 문제인 거고, 아내분은 그게 서운한 겁니다. 결혼 전에 약속을 했든 안 했든 그 친구분이 남자였어도 그건 아내분이 서운할 일인 것 같네요. 아내분 입장에서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러는데 친구가 아내보다 1순위로 더 중요하다는 거요. 앞으로 내가 이걸 계속 참고 매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네요. 결혼 전에 친구랑 한 약속이 웃으며 장난스럽게 한 약속일 것 같은데, 아내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아내분보다 그 여사친이 더 중요하고, 그 여사친이 결혼 안 했으면 그 여사친이랑 결혼했겠지? 나랑은 왜 결혼한 거지? 이딴 생각까지 들 것 같네요. 남편분은 공감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이해 수준도 거의 초등생, 그것도 저학년 수준이신 것 같네요. 아내분은 속 터져서 열불나서 힘들겠어요. 외동티가 나서 외동들이 욕을 들어먹는 것 같아요. 아유, 하나 더 놔야 하나? 후기입니다. 그 이후 한 보름 정도 지난 것 같네요. 댓글은 이제서야 확인했는데 자작이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네요. 그래요, 그냥 자작이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읽어주시는 게 글 읽는 분들 심신에도 좋을 것 같네요. 소설이다 하고 맘 편히 읽어주세요. 다른 이야기지만서도 성격 자체가 저는 뭔가를 결정할 때 이것저것 재는 게 싫어서 바로 결정해버리는 스타일이고, 말투도 좀 단아까 형식처럼 딱딱하기도 하고 신랑놈은 여성스러운 성격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연애 때도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세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성격이었고,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어서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을까 결심했던 거예요. 그 성격이 배우자일 때는 엄청난 단점으로 돌아올지는 미처 예상 못했네요.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그날 신랑놈은 그 여사친 집에 안 갔대요. 제가 친정에 있을 때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저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가 저거였습니다. 일단 지입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믿을 수가 있어야죠. 왜 안 갔냐 했더니, 자기가 그렇게까지 정색하고 싫어하는데 어떻게 가겠냐? 와이프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끝까지 바락바락 갈 생각을 한 건데? 결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가장 친한 친구와 약속한 걸 이번에 받아보고 싶었고, 내가 바람 피러 가겠다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말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인지 아직도 모르겠다. 랍니다. 와, 전 그 한마디에 그날 빡침이 다시 올라오더군요. 그래서 제가 결국 지금도 그건 이해 안 되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겠네? 그럴 일 없어. 너가 너무 싫어하는 걸 알았으니까 같은 상황을 안 만들 거야. 이미 넌 지금도 이해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생각 개념 자체는 변함없을 것 같아. 네가 이런 놈이었단 걸 미처 몰랐던 나 같은 년도 병구 같고 애 없을 때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다.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?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니. 네 내 성격 잘 알겠네. 그럼 더 쌍욕 날려줘? 그러지 말어. 정말 잘못했고 안 그럴게. 라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들을 던지길래 그만하자. 난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어. 넌 그 여사친 이혼시켜서 같이 잘 살아보든가 합의혼이고 나발이고 그냥 법정에서 보자 라고 했어요. 참고로 집은 서로 반반한 상태고 양가 도움받은 건 없습니다. 신랑은 차가 없어서 제가 몰던 SUV로 같이 탔고요. 주로 신랑이 출퇴근용으로 자주 쓰곤 했습니다. 집은 팔던가에서 반반으로 나누면 되겠고 차는 제가 친정 가면서 몰고 갔고요. 그런데 그 통화한 날 통화 끝나고 전 그 상황에 어찌 그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놀란 게, 제 차에 내비와 블랙박스가 있다 보니 둘 다 확인해보면 그 여자 집 주소나 위치 같은 거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힘이 솟더군요. 후다닥 차에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. 하지만 블랙박스 안에 있던 메모리는 대용량임에도 불구하고 용량 관계상 지금부터 4일 전까지만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이후 영상들은 다 삭제가 되었더라고요.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보았습니다. 그것도 최근 도착지 위주로. 여러가지 도착 지명들이 나왔고 약 3개 정도 주소가 적힌 목록이 나왔습니다.
근데 그중 주소 한 개가 이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것이 3개 중 2개 주소를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에 있는 지도본이 일반 상가였고 나머지 1개 주소는 지도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아파트명이었습니다. 문제는 무슨 아파트인지 몇 동까지인지는 주소에 나왔는데 몇 호인지는 알 길이 없었기에 찾아간다 한들 누구한테 물어보나 싶었고 이름도 모르는데 대뜸 경비실 가서 인상착의 말하면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괜히 내비게이션만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내비게이션 맨 위 가운데 보면 최근 도착 지점과 등록된 지점이 나오는데 등록된 지점을 선택했더니 이 신랑놈이 아주 친절하게 그 주소를 등록까지 해놓고 등록명을 보통 우리 집이나 처갓집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는데 그 주소만 예를 들어 1200호 딱 이렇게 적어놨더군요.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. 그날 저녁에 당장 찾아가는 건 예의가 아닌 줄 알았으나 무작정 내비 찍고 찾아갔습니다. 시간상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. 해당 호수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고 정말 남편이란 사람은 출장을 갔는지 여자 목소리만 들렸고 누구세요? 라고 들렸고 방구 와이프입니다 했더니 굉장히 놀랐는지 한 20초 정도 대답을 안 하길래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그쪽과 싸우자고 온 건 아니니 대화를 했으면 한다 했습니다. 저는 할 말이 없네요. 그냥 돌아가 주시면 좋겠어요. 제가 무슨 말 할지 감이 오시나 봐요. 그쪽도 찔리는 게 없다면 이렇게 피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? 뭔가 잘못한 거 아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? 그만하시고 그냥 돌아가 주세요. 슬슬 짜증이 밀려오더군요. 제가 그럼 더 큰 소리로 말해드릴까요? 여기 사는 여자가 결혼한 딴 남자 데리고 와서 미역국 처먹이려고 한다고 온 동네방네 떠들어 볼까요? 했더니 그제서야 문을 열고 나오면서 진짜 왜 그러세요? 제가 왜 그러겠어요? 진짜 몰라서 되묻는 거예요?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떠들까요? 일단 들어오세요. 먼저 제가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온 건 사과드린다 했습니다. 신랑이랑 이미 이혼 생각하고 온 곳이고 신랑 이야기는 이미 들어서 한 번 더 들었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그쪽 이야기도 듣고 싶었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말을 내뱉고 행동하시려고 했냐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이미 여기서 전 답이 나왔다 생각했죠. 아, 그놈이나 그년이나 끼리끼리구나 하고 전 그 상황에서 실수를 터뜨렸어요. 유부녀가 유부남을? 그것도 생일날 와이프가 멀쩡히 있는데 오라 해서 미역국을 끓여주겠다? 이게 상식적인 행동이에요? 전 분명히 말했어요. 나는 우리 남편한테 친한 친구가 우리 집 와서 밥 한 끼 먹는다고 말을 했고 허락도 받았으니 너도 네 와이프한테 한번 말해봐라. 그냥 툭 던지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잘 설명해보라고요.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? 대한민국 어느 여자가 그걸 허락해줄 것 같아요? 무슨 사춘기 애들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큰 성인이 아무렇지 않게 애들처럼 던질 수 있는 말이에요? 방구한테 와이프가 싫다고 하면 그러지 말라고 말했는데요. 참나, 더 이상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네요. 이리 됐든 저리 됐든 그쪽과 신랑놈 때문에 전 이혼을 이미 결심했고 신랑놈 데리고 살던지 알아서 하세요. 밤에 실례가 많았네요. 근데 그쪽도 남편한테 허락 맡았다고 하는 거 사실이에요? 맞아요. 확인시켜드릴 수 있어요. 그럴 필요는 없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. 남편은 그 친한 친구가 남자인 것도 알아요? 알 거예요. 알 거라고요? 두 번 고민 안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. 행복하게 사세요 라는 말과 함께 제가 초인종 누를 때부터 좀 시끄러웠는지 양쪽 거주자분들께서 뭔 일인지 나오셨더군요. 처음 보는 여자가 문 밖에서 심각한 얼굴로 나오니 뭔 일인가 하며 한 아주머니가 아까 미역국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묻길래 아무 일도 아니라 하고 그냥 차 타고 친정으로 다시 갔습니다. 밤 11시쯤에 신랑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. 너 미쳤냐? 거길 어디라고 찾아갔냐? 어떻게 알고 찾아간 거냐? 그게 중요하냐? 니나 그 여자나 똑같네. 지금 이 순간부로 네 전화는 차단할 거고 찾아오면 문도 안 열어주겠지만 심할 경우 경찰도 부를 거야. 그 이후엔 법정에서 보자 이 한심한 놈아. 다음날 저는 친정부모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했고 부모님께서 특히 아버지께서 한숨을 수십 번을 쉬시며 웬만한 일 같으면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라 하겠는데 너 알아서 해라. 이 판국에 아이가 없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. 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 죄송스러워 전 고개 숙여 눈물만 흘렸어요. 그 후로 신랑놈은 한 번의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. 딱 이틀 후에
그동안 잠잠하던 시아버지께서 전화가 왔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한 바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고, 시아버지는 이야기 다 들었다고, 아들이 많이 뉘우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잘해볼 생각 없냐고, 아들 대신해서 이 아버지가 용서를 빈다길래 그러실 필요도 없고 이미 제 마음은 정해졌다고, 그동안 딸처럼 이뻐해 주신 건 정말 감사드린다 했어요. 근데 그 와중에 옆에 시어머니도 계셨는지 큰 소리가 들리더군요. 아주 또렷하게. 1% 정도 남아있던 정도 떨어질 멘트를 찰싹 날려주시더군요. 그것도 신랑놈이랑 똑같은 소리. 바람 핀 것도 아니고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진짜 유난인 걸로 이사단을 만드냐? 아버님은 굉장히 당황했는지 이 옆에 내가 조용하네? 하셨고, 어머님은 계속 주절주절 하시더라고요. 내가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. 별것도 아닌 걸로 이혼한다고 쳐난리냐? 옛날 같으면 다 이혼했겠다. 여자 끼고 술을 먹었냐 뭐했냐? 넌 평생 노처녀로 살 팔자야. 아주 악담을 퍼붓길래 그냥 툭 끊으려고 했더니 아버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면서 끊으셨습니다. 미안하다 아가. 그리고 어제 들은 거지만 신랑놈 지인들이나 친구들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고,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다 알게 되었어요. 저랑 잘 알던 신랑 지인이 연락 오기를 그 여사친 집도 이혼하게 된 것 같다네요. 여사친 남편이 출장을 다녀올 때 그때 같은 층에 살던 아주머니가 집에 무슨 일 있냐며 미역국은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, 남편분은 와이프 친구 생일이라 친구랑 여기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걸로 알고 있다 했나 봅니다. 헌데 그날 집에 친구 아닌 것 같은 여자가 찾아와서 한바탕 큰 소리가 났었다 했고, 남편분은 결국 그 여사친한테 물어보니 그 친구라는 게 남자란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었고, 그 이후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.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혼 진행을 하고 있겠죠. 이게 불과 보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6년 연애 후 결혼 6개월. 이제서야 저런 놈이라는 걸 알았다는 게 너무 한심합니다.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네요.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어떻게 그 사람 마음 바닥까지 훑어볼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. 제일 좋은 황금 같은 시간을 결국 마무리는 마음의 구멍으로 남아버린 게 힘드네요. 남편놈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. 30살 넘게 처먹고 뭐하는 짓이니? 6년 동안 연애하면서 진심이든 거짓이든 너의 달콤한 말들과 매너와 배려들,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들, 지금 보니 다 가식처럼 느껴지는구나. 결혼 6개월 만에 너의 그 가식을 빨리 알아서 천만다행이면서도 왜 6년씩이나 널 만났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짜증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네. 네가 이 글을 보겠냐마는 볼 수도 있을 것 같네. 여튼 그 여사친년과 둘이 곧 이혼도 하겠다. 붙어먹든 살든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정신 차리고 살아라. 댓글입니다. 그 남편이 알았을 리가 없지. 사이다여서 다행이군. 한 번은 눈 감아주기로 했다. 뭐 이런 고구마였음 진심 빡쳤을 거야. 주작이면 재밌었고 사실이라면 쓰니 보름 동안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겠군. 나이가 내가 한참 더 많으니 언니로서 얘기해주자면 6년이란 시간 때문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한꺼번에 내 속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허무하고 허탈해서 힘들 거야.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러한 감정들도 시간처럼 흘러가 버려. 남은 감정 모두 잘 정리해서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길 바래. 지금이라도 그런 남자, 그런 시엄마에게서 떨어질 수 있는 게 어디야? 더 멀리 갔으면 더 힘들어졌겠지. 힘내요.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. 쓰니 기분 나쁘겠지만 솔직히 남편이 그 여자 계속 좋아했던 것 같아요. 돈, 직업 등 그 여자는 남편보다 나은 사람과 결혼했을 거고, 남편은 그 여자 좋아하면서 마음에 묻고 쓰니와 연애하고 결혼했을 거예요. 둘 다 결혼했으니 여자는 본격적인 어장관리하는 거고, 아마 남편이 지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. 아무리 결혼해도 이 남잔 내 거. 그게 미역국이죠. 쓰니 빠져주라. 살아봐야 그 여자 그늘에서 못 벗어난다. 그 여자도 이혼했는데 이제 둘이 살면 되겠네. 아님 그 여자가 원하는 스펙에 남편이 못 미쳐 계속 어장관리만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 여사친한테도 위자료 청구하세요. 이혼해서 둘이 만나서 천년만년 미역국 처먹으면서 잘 살면 되겠네. 그때 여사친 집에 갔을 때 녹음도 하시지 그러셨어요. 여사친 남편이 집에 데려온다는 친구가 남자란 걸 알았다면 과연 완전 제정신 아니고서야 허락할 리가 없지. 이건 상식이야, 상식. 기본 상식. 아무리 개방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지. 끼리끼리 결혼해서 잘 살라고 하세요. 그리고 못 살고 죽는 사이면 결혼하면 되겠네.
글쓰님 화이팅입니다. 그 여사친이랑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님? 상식적으로 아무리 친구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거늘 둘 다 제정신이 아니네요.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다.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세요. 친정아버님 말씀처럼 아이가 없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네요. 행복하세요. 어떤 내용인지 보려고 보다가 처음부터 보는데 체한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후기 보니까 가스활명수네. 요즘 이혼녀 별거 아니에요. 친구들, 가족들, 지인들 다 안다며요. 그런 사람이랑 잘 헤어졌다고 축하해줄 거예요. 꼭 정신적 피해 보상과 위자료 다 받아내세요. 그걸로 만난 거 사드시고 여행 다니면서 좋은 사람들이랑 만난 거 먹으러 다니며 행복하게 사는 거 자랑하면서 사세요. 그 전남편 되실 분 꼭 알도록. 잘하셨어요. 썰닭입니다. 어째 작업이 점점 늦어지네요. 이제 새벽보다는 아침 일찍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도 낮에는 많이 덥나봐요. 더위 조심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날씨 좋다. 놀러 가고 싶다. 가. 갈 사람이 없는데? 혼자 가. 아하.